대표와 한번 겨루기도 합니다. 네. 근데 겨루고 나면은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훈식 의원은 갈등이 안 생겨요. 알짜 점포는 팔고 치킨값 올리고 이러면서 돈 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MBK 실체입니다. 더군다나 투자자들은 이제 아까 말한 미얀마나 태국 이런 나라랑 대한민국을 비교하기 시작했는데 이번 계엄령으로 인해서 말이죠. 우리가 뭘로 이제 믿고 앞으로 해볼 겁니까? 반도체를 우리가 잘 파는 사이클로 극복한 적도 있고. 근데 지금은 트럼프가 들어오면 1월 달에 그거 다 막히고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방법 우리 위원장님 뭐라고 보십니까? 누가 중국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잠깐만요. 보훈부 장관 이 김구 선생이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그 단답으로도 대답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다시 답변 드릴까요?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지금 학생들 가르치는 왜냐하면 데입니까? 제가 답변 드린 내용하고 내가 달랐어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러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옆에서 보고 느낀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질문에 답변을 똑바로 하셨어야지.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대통령 명의의 보훈부의 명의로 허위 공문서가 남발되고 있는 증거 사진을 보여주면 당연히 허위 문서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대응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것도 알아보겠다는 수준의 답변으로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자리 아닙니까? 지난번에 국무위원이 그런 대답을 해서 가족이 아니더라도 교과서에 나오는 분에 대한 국적을 물은 것이고 그거에 대한 대답은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할 수 있다. 헌법에 보면 여기서부터 이미 틀린 답변이라는 겁니다. 더 말씀 안 드리겠고 필요하시면 보도자료 내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러시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조기 희망퇴직을 실시했었습니다. 구조조정 안 하겠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노동자들은 자르고 알짜 점포는 팔고 치킨값 올리고 이러면서 돈 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MBK 실체입니다.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양한 우리 분석들이 가능한데 저는 가장 근본적인 분석을 하자면은 강훈식, 김민석 두 사람 다 정책과 정치가 가능한 사람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윤석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윤석열 정부로 가볼게요. 네. 윤석열 정부의 김대기 비서실장 정책은 잘하지만 정치가 안 됩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정치는 되지만 정책이 안 됩니다. 한덕수 총리 정책은 되는데 정치가 안 됩니다. 이낙연 총리 정치는 되는데 정책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김민석 총리나 강훈식 비서실장은 정치와 정책 두 가지가 다 되기 때문에 국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하면서 이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해서 국회도 설득하고 국민들을 여론으로서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아주 양면적인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는 우리 국익 중심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 자, 외교의 기준이 뭐냐? 얼마 전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라는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외교의 기준은 우리는 자유다. 그렇죠.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자유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하고 인류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국가와 성격이 다르고 경제 발전 단계가 다르고 국가 사회 성격이 다른 나라들이 모인 사회에서 자유라는 것은 중요하긴 하지만 그걸 갖다가 기준이고 목표로 삼아가지고 다른 나라들에게 마구 던질 수는 없습니다. 미국조차도 자유를 외교의 기본으로 삼을 때는 자기에게 유리할 때도 자기 불리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나라는 외교의 기본 가치가 자유고 자유를 위해서 싸운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자유를 어떤 자유냐? 그 자유는 중국은 자유주의 국가가 아니고 자유민주 국가가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그럼 우리는 G7 나라들하고만 해야 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 많지만 거기를 온전하게 실현 나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자유도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가 안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국내가 아니라 국제 외교에서는. 그렇게 본다면 가장 중요한 외교의 기준은 국익이다. 그럼 국익의 기본은 뭐냐? 국가가 생존하는 것이고 또한 이 국가 생존과 국가가 번영하는 것이다. 이걸 위해서 외교에서 가장 기본은 뭐냐면 국익은 평화하고 상호 존중이다. 더욱이 우리 주변 국가들이라는 것이 다 자유민주 국가가 아닙니다.
다 똑같은 경제 발전 단계도 아닙니다. 중국이 다르고 러시아가 다릅니다. 근데 거기다 대놓고 뭘 갖고 살자는 건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가치를 얘기하면서 국제 정치에서 자유를 자유를 우리가 선언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가장 더 중요한 것은 국익, 평화와 상호 존중을 통해서 우리 국가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그 국가익의 극대화라는 것은 한미동맹 잘하고 한중협력을 잘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의 핵심 이익인 역사 문제에 대한 상대방의 그런 어떤 전혀 아무런 그런 이 대답 없는 이런 메아리조차도 없는 속에서 우리가 몰빵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은 정말 위험하기 그지없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자, 그럼 뭐냐? 그럼 우리는 이렇게 그냥 비판만 하고 있을 거냐? 저는 사실 민주당에 대해서 아쉬움이 큽니다. 큰 아쉬움이 뭐냐면 아니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대외적으로 어려움에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의 핵심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에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문제,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문제가 지금 우리 핵심 기간 산업에 대해서 미국이 우리랑 뭔가 협력하는 척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의 지금 목줄을 잡고 있는 형국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다녀온 다음에 미국 가야 되잖아요. 우리 대표단이. 민주당이 가가지고 악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 가야 되죠. 대신에 중국 가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 우린 다자협력 원하고 해야 된다. 그 중국은 잘 지내야 되고. 그런데 너희들 그러면 관광부터 풀어라. 단체 관광. 이런 걸 민주당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대한정당으로서 또는 우리 민주 세력들이 대한 세력으로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민주당 같이 나름대로 제1당은 외교를 해야 된다. 근데 외교가 지금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국민을 설득하고 한편으로 국회의원들은 외교를 해야 된다. 그 외교에서 대안적 외교를 하면 된다. 지금 대안적 외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정부가 하도 많은 구멍을 내놨고 나라가 작아지기 때문에 나라가 작아지지 않는 길을 택하는 것, 그것이 비록 바위에 계란을 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런 노력을 해야만 국민이 우리를 믿는다. 또 우리에게 또 시선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